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비형 공무원 국어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해 볼 건데, 이 사이소리 현상은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하나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을 때 어려워하는 하나의 이제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사이소리 현상이 이제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의문의 조건이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으로 들어갈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는 조건이 똑같더라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게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 완벽하게 조건대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수위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은 좀 까다롭고 암기를 또 단어 수준에서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그런 영역이 될 것입니다. 우선 사이소리 영역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 기본 개념을 잡으면서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조건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앞에 강좌에서 판서 위주로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칠판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먼저 판서 위주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소리 현상은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합성 명사에서 벌어진다는 것. 자, 그러면은 합성 명사는 뭐가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아직 저희 교재에서 배우진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합성 명사다라고 하게 되면은, 명사 플러스 명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가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낱말, 즉 새로운 단어의 뜻을 만들어내는 합성 명사가 되겠습니다. 합성 명사. 자, 그런데 이 합성 명사라는 것이 또 어떤 조건이 들어가고 있냐? 세부적인 조건으로 보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가 되겠고, 세 번째는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가 되는 것이겠죠. 고유어. 자,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이런 형식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어떤 것이 없습니까? 그렇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없습니다.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예외 이제 해당하는 것이므로 요거는 제가 다시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 명사, 명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플러스 한자 플러스 고유어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만 우선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사이소리 현상은 우선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는 울림소리가 되겠습니다. 울림소리. 자, 수험생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서 지금 울림소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울림소리다라고 했었을 때 이 첫 번째 명사 있죠. 첫 번째 명사. 첫 번째 명사를 보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명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단어를 그리고 불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초와 불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뭐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로 끝이 나고 있는 거죠. 이때 오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은 모든 모음은 성대가 울리는 울림, 유성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울림 소리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울림 소리는 모음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모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노란 양말이라든지 마누라야라든지 자음에 해당하는 자음 4가지의 울림 소리도 분명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에서 울림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에서는 울림 소리로 끝이 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울림 소리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울림소리.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조건에서 제가 지금 울림 소리로 끝이 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모음과 그 다음에 자음 4개 있죠. 자음 4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모음은 21, 자음 4개. 네. 여기에 해당하는 울림 소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울림 소리는 모음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네, 모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사이소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 둘, 셋, 세 가지 지금 형태에서 우리가 지금 앞쪽의 명사를 살펴본 것이고, 이제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느냐? 바로 두 번째로 합성이 되는 두 번째 단어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두 번째를 봤었을 때 뭐가 결합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 보도록 하십시오. 초 플러스 불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비읍은 울림 소리가 되겠습니까? 안 울림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울림 예사 소리가 되겠습니다. 안 울림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울림 플러스 안 울림 예사 소리가 결합이 됩니다. 예사 소리. 자, 그런데 이 안 울림 예사 소리가 결합이 되는데 이 안 울림 예사 소리가 뭐로 변하느냐? 얘가 된 소리로 변하게 되는 거죠. 된 소리. 안 울림 예사가 된 소리로 바뀌는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 두 번째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울림 소리 플러스 뒤에 이번에는 뭐 안 울림 예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혹시 그 자음동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비음화 조건에서 파열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억, 디귿, 비읍이 미음과 니은을 만난다고 했었을 때 구두방에서 만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난이 되겠죠. 만난. 미음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미음과 니은. 자, 이 두 개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위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자, 이때 뭐가 되느냐? 니은 하나가 첨가가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니은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울림 소리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울림 소리는 주로 모음 이가 위치를 하게 될 것이고, 또는 모음 이가 아니더라도 반모음 이에서 시작하는,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야, 이여, 이요, 이유 있었었죠. 저희 앞 강좌에서 다 학습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모음 이로 시작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내용들, 자, 그런 단어들이 올 때 사이소리 현상이 벌어지는 조건이 다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조건에서는 아까 두 번째는 니은이 하나가 첨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조건에서는 니은이 하나가 첨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니은이 무려 2번이나 첨가되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것.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알아봤으니 이제 간단한 예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기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통해서, 자, 우선 첫 번째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초 플러스 불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초가 있고 불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오로 시작하는 모음에 해당하는 뭐로 지금 끝이 났습니까? 첫 번째 명사에서. 그렇죠. 지금 울림 소리로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울림 예사 소리가 되는데 두 번째 단어에서 비읍은 무엇으로? 안 울림 예사 소리로, 그렇죠,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발음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발음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촛불. 자, 이렇게 된 소리가 되는 것도 맞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귿이 첨가가 되어서 촛불이라고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둘 다 표준 발음이 맞습니다. 둘 다. 자,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셨을 때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예사가 만났을 때 여기 안 울림 예사가 뭐로 바뀌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울림으로 저기 된소리로 바뀌고 있는 거죠. 된소리. 자, 지금 안 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고 있는 규정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의 첫 번째, 된소리 대기에 해당하는 사이소리 맞습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밑에 받침이 없을 때, 앞부분에 모음으로 끝이 났을 때, 자, 이때는 사이시옷이라는 요것을 적어주면 되는 것이겠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미음과 니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뭐 둘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플러스 모음, 이 플러스 모음. 자, 요걸 예로 들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울림소리 중에 모음으로 보통 끝이 난다고 했죠. 모음이 되겠습니다. 울림소리. 이번에는 미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니은 첨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자, 그랬을 때 발음을 보니까 그렇죠. 몸이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니은이 어디에서 첨가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여기 니은이 첨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모음 밑에 아무런 받침이 없었을 때, 시옷 받침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니은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 플러스 날.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콧날이라고 해서 니은이 여기서 첨가가 되고 있습니다. 니은 첨가. 역시 마찬가지 앞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시옷 받침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울림소리. 자, 이때 예를 들면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가 있고 보통 모음 2로 끝이 나거나 아니면은 반모음 2로 시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잎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나뭇잎이라고 했었을 때 니은이 어떻게 첨가가 되느냐. 자, 요것은 요렇게 나뭇잎이라고 해서, 자, 니은이 어떻게, 자, 여기 지금 하나, 두 개 첨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니은 첨가에 대해서 사이소리 현상 말고 이제 니은 첨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뒤에 이제 간단히 배워볼 건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자, 무에다가 뒤에 니은 첨가가 들어가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니은 첨가가 들어가는데, 자, 먼저 여기에서 디귿이 이렇게 이제 덧나는 것과 다시 비음화에 의해서 이렇게 니은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보면은 지금 니은 두 번 첨가가 되는 역시 마찬가지. 밑에 받침이 없죠. 밑에 받침이 없으니까 시옷 받침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그 음식, 여러분들 고기 이렇게 이제 구워 드실 때, 쌈 싸 먹을 때, 자, 그때 깻잎 있겠죠, 깻잎. 이것도 역시 깨 플러스 잎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깻잎이라고 할 때, 니은, 요렇게 두 번 첨가가 되는 것이겠죠, 요렇게. 자, 그랬을 때 밑에 받침을, 없으니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받침이 예를 들어서 밑에 종성에 뭐 다른 자음에 받침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울림,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울림 소리가 되겠고, 예를 들어 이제 자음으로 시작하는, 있다라고 합시다. 이것도 역시 발음이 등뿔이 되거든요. 등뿔이 되는데 여기 지금 자음에 해당하는 울림, 안 울림 예사 맞잖아요. 맞습니다. 자, 굳이 있는 거는 시옷 받침 적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예전 중세 같은 경우에 관형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옷을 이렇게 적어주기는 했지만은 지금은 시옷 받침 안 적어줘도 됩니다. 하지만은 사이소리 현상은 맞는 것이겠죠. 사이소리 현상은 시옷 받침만 안 들어갈 뿐이지 사이시옷만 안 들어갈 뿐이지 사이소리 현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거기 39쪽을 보시게 되면은 1번에 동그라미 1번 기본 규정이라고 해서 명사 플러스 명사 형태의 합성명사라는 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 명사의 끝 음절이 바로 요 부분이 되겠죠. 앞 명사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음으로 끝이 날 때가 있고 자음으로 끝이 날 수 있는 것은 1번 조건에만 해당하는 거였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모음으로 끝이 나는 울림소리로 끝이 났다라는 건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쭉 가시겠지만 그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점 세 번째 부분 있죠. 사이소리 현상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뜻이 분화될 수 있는, 즉 사이시옷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지금 나무집이라고 해서 지금 시옷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표준 발음이 다르겠죠. 표준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발음에 따라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면은 사이소리 현상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나무집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나무집이라고 했었을 때는 사이시옷 발음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나무로 만든 집, 하지만은 나무집이라고 해서 나무집이라고 해서 울림과 안 울림 예사가 만나서 안 울림 예사가 된 소리로 바뀌게 되는 나무집으로 하게 되면은 나무를 파는 집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이소리 현상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의 니은 첨가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시게 되면은 앞말과 뒷말의 첨가라고 하는 것은 요 세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니은 첨가라고 볼 수 있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쭉 이제 보시다가 40쪽으로 가게 되면은 뒷말의 첨가에서 반모음 2로 시작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이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첨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첨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자, 예를 들어서 뒷말이 반모음 2로 시작할 때 니은이 뒷말의 첫 소리로 첨가가 된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몇 개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음 2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에서 반모음 2면은 이, 그리고 이야, 그 다음에 이여, 이요, 이유가 있었었죠. 자, 먼저 요걸 예를 들게 되면은 솜니불이 있습니다. 솜니불. 자, 솜니불이 있다고 했었을 때 요거는 간단히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요 5개의 니은이 첨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니은 첨가니까 뭐만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솜니불에서 니은만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첨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색연필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색연필로 가게 되면은 우선 여기 되겠죠. 이 여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색에다가 니은 첨가, 니은이 들어가고 요렇게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니은 첨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음동화 중에 비음화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구두방에서 만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발음으로 가게 되면은 기억은 이음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색연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들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 보면은 집릴 이해 가실 겁니다. 집릴로 보시게 되면은 이에다가 니은이 첨가가 되고 나서 비음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비음화. 솜니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논릴은 그냥 니은 첨가만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여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 첨가의 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자, 지금 여에다가 밑에 받침은 시옷이라고 적어주면 안 되죠. 시옷이라고 적어주면 안 되고, 시옷의 대표음은 그렇죠. 디귿이죠. 그래서 콩엿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발음을 해야 맞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오른쪽 뭐 부엉일 다 이제 그러면 니은 첨가 이해가 갈 것이고, 자,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윤유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기는 뭐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여기 이 요에 해당하는 것이죠. 역시 니은 첨가의 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눈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에 해당하는 니은 첨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눈약이라고 할 때 니은 네, 첨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요도 역시 마찬가지겠고, 여기 역시 네, 조건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네, 2번 사이시옷의 표기 방법, 네, 40쪽과 41쪽으로, 네,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쪽과 41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 안 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고이어 플러스 고이어, 고이어 플러스 한자어, 한자어 플러스 고이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안 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네,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선 요거를, 네, 우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네, 그러니까 한 음절, 즉 이음절로 되어 있는 네, 이 그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구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요게 그 6개밖에 시옷 받침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6개. 예를 들어서 곡간, 착간, 아이고. 그 다음에 숫자, 새빵, 횟수가 되겠습니다. 횟수. 자, 이 6개가 있는데, 이 6개 중에, 네, 보시면은 제가 위에 적었는 여기 있죠. 네, 이 단어들은 사실 지금, 네,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밑에 있는 3개, 많이 지금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겠죠. 요거 좀 여러분들이 좀, 네, 유의 깊게 좀 살펴주셔야 되겠고. 자, 지금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했었을 때, 자,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얘네들이 다 한자어거든요, 한자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구조가 되는데, 이 음절이 되겠죠, 이 음절. 이 음절로 될 때는, 네, 요 6개만 요 시옷, 네,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초점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초점이 맞습니까? 네, 얘도 역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되는 것이니까 요게 맞고 틀리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네, 개수가 있고, 네,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요거 많이 오른쪽으로 사용을 하고 계실 건데 맞습니다. 이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니까 얘가 맞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네, 요렇게 우선,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 6개는, 네,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됐으면 조금만 확장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여기 새빵 있죠, 새빵. 제가 여기 이제 새빵이라고 해서 시옷 받침을 적었는데, 자, 전새방이 있고, 전새 집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여기는 지금 한자 플러스 한자가 되겠죠. 한자 플러스 지금 한자가 되는 것이니까, 네, 여기 예외 조건이기 때문에 시옷 받침 요게 맞습니다. 이음절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이음절이 아니라 삼음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들이 결합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인데, 여기는 전 플러스 새빵이 아니고 전 플러스 새집이 아니라 전새 플러스 방, 전새 플러스 집이 되겠죠.
집이 됩니다. 근데 우리 새빵은 아까 우리 위에서 했잖아요. 새빵은 위에서 했는데 이 새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기출문제도 뭐 여러 번 나왔었고 이 새빵 같은 경우에는 네, 요 시옷 자체가 이게 지금 한자 플러스 한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한자다 이겁니다. 다 한자가 되겠죠. 그러면 한자 플러스 한자의 결합이 되는 것이니까 얘는 전새빵이라는 네, 시옷 받침 안 적는 게 맞습니다. 안 적는 게. 요거는 한자 플러스 한자인데 여기가 한자 플러스 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빵의 구조가 아니거든요. 전새 플러스 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새방이라고 할 때는 네, 여기 시옷 받침 이제 사이시옷을 표기를 안 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밑에를 보도록 하십시오. 밑에를 보면은 전새와 집이 결합이 되는데 여기는 한자가 되고 여기는 우리 순수 고유어가 됩니다. 고유어.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한자 플러스 고유어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한자 플러스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시옷 받침 적어주면 되죠. 얘는 이렇게 전새집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여기는 시옷 받침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 적죠. 네, 이런 것들 한자 사이에서도 이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시면서 학습을 하시면은 사이소리 현상 네,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이시옷 표기법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3번을 보면 한자의 표기법 나오고 있죠. 거기 한자의 사이소리. 네, 거기 나오고 있는 뭐 다만이라든지 내용들 보시면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3번 음운 첨가 현상으로 네, 우선 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운의 이제 첨가 현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거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운의 첨가 현상이라고 해서 히읗이 첨가가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옛날 우리 고어가 되겠습니다. 옛날 중세 때 여러분들 우리 피부 살이 되겠습니다. 살이라고 할 때 이렇게 적겠죠. 그 다음에 뒤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보조사라고 할 수 있는 네, 은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요렇게 적습니다. 지금은 요렇게 적는데 이게 이제 그 16세기 네, 소학원에 그쪽을 보게 되면은 이응이 아니라 요게 살흔이라고 해서 네, 히읗이 이제 지금 요렇게 이응이 아니라 히읗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읗 첨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게 그때 당시에 살 하나만, 네, 요렇게 하나만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은 그냥 네, 요렇게 그냥 발음 내면 그대로 타면 되는데, 뒤에 이제 다른 형태수와 결합을 했었을 때, 이게 히읗이 첨가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히읗.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수, 암, 안, 살, 머리 해서 크게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저희 뒤에 한글 맞춤법 네,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좀 더 많이 네,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어떻게 히읗이 들어가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수 플러스 네, 개라는 게 있다라고 합시다. 수 플러스 개. 그 다음에 암개도 역시 마찬가지 암 플러스 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요게 네, 여러분들 발음을 해보시다 보면은 수개 이게 아니라 숙회 네, 이런 식으로 네, 표준 발음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한글 맞춤법으로 이제 맞게 가려고 하면은 요거잖아요.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암캐가 맞습니다. 수평아리, 암평아리처럼 예사소리가 아니라 네, 거센소리가 되는데 이유는 네, 여기에 지금 뒤에 히읗이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쉽게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저희 음운의 축약, 자음 축약했죠. 네, 바다가자라고 하는 안울림 예사소리가 앞에서 히읗을 만나도 되고 뒤에서 히읗을 만나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히읗과 기역이 만나게 되면은 뭐로 축약이 됩니까? 그렇죠. 네, 거센 소리 키역으로 축약이 되겠습니다. 그 축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다 그렇게 적용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용만. 자, 그러면은 수암 네. 머리카락에 나오는 머리까지 네, 그 축약 정도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히읗이 첨가가 되고 네, 이렇게 축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네,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읍 첨가로 잠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읍 첨가로 내려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비읍 첨가가 이제 조 플러스 쌀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지금은 조 플러스 쌀이 되는데 이게 네 좁쌀이 되겠죠. 좁쌀. 도대체 비읍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비읍 첨가가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세국으로 가게 되면은 네 그 합용병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쌀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표기상으로 이렇게 적으니까 네 쌀을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예전 형태는 이게 아닙니다. 예전 형태는 요거였죠. 쌀이. 네, 쌀이 요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앞에 조라는 단어와 결합이 될 때 이게 나중에 요런 것을 이제 네, 서로 다른 자음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거를 이제 합용병서라고 부릅니다. 합용병서라고 부르는데 네,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것을 네, 요거를 합용병서라고 하는데 요 합용병서 같은 거는 보통 이제 마지막 네, 가장 오른쪽에 나오는 네, 요 시옷의 된소리로 쌀이니까 네, 요렇게 된소리로 요렇게 바뀌었겠죠. 네, 요거는 이제 첫째 음절이니까 네, 아로 갔을 것이고 요렇게 바뀔 것으로 이제 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요게 처음에 요렇게 나왔을 때 요게 그냥 요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옷이 그 문제는 얘는 요렇게 바뀌었는데 얘가 문제가 되잖아요. 얘가 비읍이 이 비읍으로 나와 있는 얘가 네, 요 앞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음가가 그때 당시에 뭐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좁쌀 요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거기 나오는 뎁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뎁 플러스 쌀이가 있는데 네, 요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요것만 남고 요거는 어떻게 앞으로 가겠죠. 뎁 그러면은 네, 쌀이가 되는 것이겠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비읍 첨가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에 이제 된소리 대기로 가게 되면은 자,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에 네, 사이소리 현상하고 조금은 다르죠. 이 사이소리 현상은 제가 아까 1번 조건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이소리 현상은 앞쪽이 이제 울림소리가 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된소리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된소리는 네, 기본적인 된소리 조건은 안울림 예사와 안울림 예사가 만날 때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예, 이 두 번째 안울림 예사가 된소리로 바뀌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여기에서는 초 플러스 불이 있었죠, 여기. 네, 초 플러스 불이 있었는데 울림소리가 되잖아요, 여기 오. 안울림 예사 플러스 안울림 예사가 되겠습니다. 밥이 있습니다. 국밥. 자, 국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울림이 되겠습니까? 안울림이 되겠습니까? 안울림 예사가 되겠죠. 안울림 예사와 안울림 예사가 만났습니다. 자, 이때 이 안울림 예사 두 번째 음절의 앞부분이 가장 앞부분이 네,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되겠죠. 된소리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국밥이 되겠죠. 밥.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울림이 아니라 안울림 예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네, 당연히 얘는 그냥 일반 된소리 대기가 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된소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부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전혀 없는가 하면은 된소리 대기는 주로 이제 안울림 예사와 안울림 예사에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울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림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울림이 이런 울림이죠. 이런 울림. 자, 이런 거라고 했었을 때 이게 합성명사입니까? 합성명사? 아니죠. 합성명사 아닙니다. 얘는 앉다, 앉고라고 해서 네, 용언을 활용을 시켰을 때 변하지 않는 어간 그리고 얘는 변하는 어미가 되겠죠. 용언이 되겠습니다. 용언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가 되는데 네, 하나의 지금 단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사이소리 현상처럼 이런 뭐 합성 명사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예전에 저희 음절의 끝소리 규칙할 때 헛받침이 있고 겹받침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니은과 지읒이 되는데 너 혼자가 되잖아요. 너 혼자. 이때는 니은이 대표되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니은으로 대표되니까 어쨌든 울림소리는 맞잖아요. 울림소리.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디귿 안 울림 예사가 만나는데 자, 이때 안따라고 해서 안 울림 예사가 뭐로 이렇게 된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울림 소리니까 이게 사이소리 현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합성 명사, 이거 합성 명사 아니죠. 방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합성 명사 아닙니다. 얘는 그러면은 그냥 된 소리 대기로 되겠죠. 얘는 그냥 된 소리 대기로 들어갑니다. 된 소리 대기. 자, 그냥 된 소리 대기로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과 된 소리 대기 꼭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이제 2번에 나오고 있는 것들 다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다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합성 명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합성 명사인 경우에는 이걸로 가죠, 무조건. 요걸로 갑니다. 요걸로.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겹받침에 의해서 대표되는 발음이 울림 소리로 들어갈 경우 이럴 때는 전부 다 그렇죠. 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 명사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11번 된 소리 대기 동그라미 1번부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합성 명사와 사이소리 합성 명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조건들 살펴봤고 그리고 된 소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에서 12번 두음 법칙이라고 해서 우선 앞쪽에서 이제 간단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뒤에 한글 맞춤법으로 가게 되면은 두음 법칙이 훨씬 더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두음 법칙은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사이소리 현상과 된 소리 대기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두 개는 기본적인 의문의 변동으로 치면은 첨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첨가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꼭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사이소리 현상의 첫 번째 조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된 소리 대기 이 두 가지 사이소리 현상에 된 소리가 있고 그냥 된 소리가 있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의 된 소리 그냥 된 소리 요거 꼭 착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음운의 변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되고 자음동화도 되고 니은 첨가도 되고 단어들이 합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 안에서 벌어질 때 그냥 니은 첨가가 있었었죠. 여기 이제 지웠는데 아까 그 다음에 이에서 시작하는 반모음이 있었었죠. 이야, 이여, 이요, 이유. 요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기 색연필이라든지, 콩엿이라든지 요런 것들, 다 예를 들어서 살펴봤는데, 자, 거기에 니은 첨가까지,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좀 정리를 좀 잘해두도록 하시고,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